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영하권의 맹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시민들은 실내에서 주말을 보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엑스포 30주년 기념전에 관람하며 모처럼만의 추억 여행을 즐겼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넓은 공간에 각각의 설치 미술품과 회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해 열린 미술 전시에 참가했던 작가들의 회고전입니다. 한국화의 거장 김기창 화베이크를 비롯해 레베카 호른과 조반니 안셀모 등 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작가들입니다. 작품들을 사진에 담고 그 의도를 알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살피는 관람객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예술적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 엑스포의 발자취는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각종 증서와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한 특별전도 문전성시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로 행사장을 찾았다가 어느새 아이들의 아빠가 돼 전시회를 방문한 해외 교포는 옛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때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또 저 아들도 같이 와서 제 어렸을 때를 같이 공유하는 이 시간이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소나무 잎이나 가지로 만드는 전통주의 세계를 소개하는 전시회장도 인기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재현해 놓은 공간, 또 각 지방별 재료 등을 세세히 열거해 놓아 우리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집니다. 한결 같은 추위에 시민들은 실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세계를 맛보며 추위를 즐겼습니다. GJB 김세범입니다. 충청남도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도내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의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도화시군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숙박업소와 목욕장 등 2,565곳에서 침구의 위생과 소독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한편 빈대 발생 여부도 점검하고 빈대 특성과 예방 방제법을 담은 정보집을 배포합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영화관, 기숙사, 합숙소 등 빈대 발생 우려가 큰 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휴게소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생식용 굴에 대해서도 김장철 등 소비가 증가하는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될 경우 24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오한, 복통과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탈수 증세로도 이어집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바꾸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차세대 기술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병뚜껑보다도 작은 디스플레이 안에 고해상도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됩니다. 손톱보다 작은 디스플레이를 안경알 안에 집어넣으면 새로운 3D 화면이 펼쳐집니다. 작은 화면이 만든 거대한 또 다른 세상입니다. 이제 개념은 제법 익숙한 VR 기술이 일상 속에선 어떻게 활용될까? VR 기기를 쓰고 자동차를 닦아봅니다. 힘을 주지 않고 대충 닦으니 실제 움직임을 인식한 기기가 보다 세게 닦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VR 기기와 민감도 센서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직업 훈련도 가능합니다. 6G와 메타버스, 양자기술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현재 기술뿐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는데 5G를 넘어 6G의 개념도 세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적외도 위성을 활용해 기존 통신에선 불가능했던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나 해상이나 공중에서도 대용량 통신이 가능토록 해 차세대 기술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이동통신이 음성 통화나 동영상 스트리밍이 주였다면요. 그 6G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선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퍼런스와 연구원의 원천 기술을 산업계에 적용하기 위한 유망 기술 상담회도 함께 열려
이틀 동안 1,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6G 통신, 메타버스, AI 반도체 이런 거는 이번에 전시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또 기업들한테 알려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연구원이 보여준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느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김장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쪼그려 앉아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를 다치기 쉬운데 통증을 그냥 넘겨 방치했다간 허리 디스크로 이어지기 쉬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닥터 리포트 이성철 개건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본격적인 김장철이 찾아왔습니다. 배추와 무 등 재료가 담긴 대야를 나르고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 양념을 버무리다 보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김장을 할 때 무거운 재료를 들고 나르는 것은 그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이제 쪼그려 앉거나 구부리는 자세는 허리에 불균형을 유발해서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이 있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찜질을 한 뒤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2, 3일 정도 쉬었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근육통으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 만성으로 악화돼 허리 디스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발견되면은 4에서 6주 정도 약물이나 시술을 통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호전되는 게 없다면은 디스크 제거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관절이 약해진 데다 쌀쌀한 날씨로 허리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면 더욱 다치기 쉽습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김장을 하기 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김장 도중에도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맨바닥에 앉아서 김장하는 것보다 식탁 위에 재료를 올려두고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의자에 앉아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재료나 통을 들 때엔 여러 명이 함께 들고 실외에서 김장을 할 경우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보온에 신경 쓰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김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성철입니다. 오늘 낮 3시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을 지나는 당진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터널 근처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3.5톤 화물차가 앞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SUV 등 총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체 구간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8분쯤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의 한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내부 885제곱미터와 기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역 철도 선상과 광장 일대 7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철도와 버스, 급행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을 비롯해 트램과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을 연계하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2026년 착공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교통환승시설, 도심 항공교통 이착륙장, 휴게 문화공간 등 기본 구상안은 물론 효율적인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 은행권의 기업 대출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세종 충남본부 조사 결과 지역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모두 6,737억 원으로 전달보다 994억 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늘었습니다.
특히 세종 지역 기업 대출 잔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나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고 대전 5.7%, 충남 4.2%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 잔액은 대전 29.7%, 세종 73.4%, 충남 3.3% 증가하는 등 대출금이 늘면서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동절기를 맞아 엑스포과학공원 음악분수 공연을 오는 12일까지만 운영한 뒤 중단합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음악분수 공연에는 하루 평균 1,300여 명씩 모두 28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공사는 앞으로 한빛탑 남쪽 물빛광장에 야간 경관 조명을 보강하고 음악분수 레이저 등 연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충남에서 국화줄기를 괴사시키는 국화줄기 괴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국화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에서 국화줄기 괴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해당 바이러스에 걸리면 줄기가 괴사하고 잎은 황화되면서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며 매개 해충인 총체벌레 유입을 막기 위해 방충망을 설치하고 발견 초기 약제 살포가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회복한 당진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농특산물에 대해 20% 할인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오늘 13일부터 농특산물 20%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며 당진 팜 쇼핑몰에 접속하거나 11번가, 위메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외부 쇼핑몰을 통해 접속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인구는 지난달 23일 17만 26명을 기록하며 지난 1973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세계 정상급 대형 망원경인 제미니 천문용 적외선 고분산 분광기를 개발해 첫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분광기는 별과 행성계의 탄생과 진화 과정, 외계 행성의 발견과 규명 연구에 특화된 것입니다.